안녕하세요. 홍성수입니다. 지난번에 대학 2020 대입에 있어서 변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제 학령 인구의 변화가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2020학년도에 조금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유의미한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변화시킨 대학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재작년에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번 크게 바뀌었었는데 작년에는 재작년 기준이랑 크게 안 바뀌었었죠. 근데 올해는 2020 학년도에는 좀 꽤나 많이 바뀝니다. 근데 이게 어떤 학생들한테 조금 이렇게 막 조금 그냥 표면적으로 좋게 들릴 수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뭐 그런 학생들 있죠. 수포자. 옛날에는 뭐 수포자라고 하면은 그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 혹은 뭐 수능을 포기한 학생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벌써 이제 3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수포자 수능 나 벌써 수능 포기했어 나는 수시에다 올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조금 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킨 대학들이 많습니다. 지금 여기 있는 대학들을 보면은 뭐 동국대, 세종대, 숙대, 이대, 중대 이런 대학들이 전부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어요. 전년에 비해서 뭐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꽤 높았었는데 그걸 좀 낮추고 뭐 다른 대학들 이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을 뭐 두 개 영역 반영했었는데 한 개 영역만 반영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게다가 이렇게 완화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폐지시킨 대학들도 있어요. 연세대 그리고 서강대, 한국외대, 외대는 교과 전형만, 연세대는 종합 전형이랑 그리고 논술 전형에 있어서 모두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서강대는 종합 전형에 있어서 그리고 외대는 교과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면적으로 폐지합니다. 이런 학생들이 그러니까 좀 그럴 수 있죠.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된다는 거는 뭐 내가 수능을 7등급 맞든 8등급 맞든 내가 뭐 학생부만 괜찮으면 아니면 뭐 논술만 잘 쓰면 아니면 뭐 교과 성적만 좋으면 얼마든지 이 대학들에 연대에도 서강대에도 한국외대에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럼 한번 연대나 써볼까 막 이렇게 생각해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했다라는 게 항상 좋은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죠.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학생들한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지는 것들이 유리해지는 그런 경향들을 가질 수도 있어요. 지금 보시는 대학들 뭐 가톨릭대 그리고 건대 그리고 이건 국민대예요. 국민대 KMU라고 써진 건 국민대고요. 성신여대 그리고 이대. 이대는 아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약화됐다라고 했는데 미래인재 전형에서 그 자연계열 학생들만 조금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? 좀 꺼려지죠 쓰기가.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기준이 전년보다 높아졌어. 여기 건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는데 아예 생겨버린 거니까 작년 같았으면 뭐 아무나 쓸 수 있었지만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맞추기가 좀 어렵겠다 싶은 친구들은 못 쓰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데 자신이 없는 친구들 그치만 그게 좀 자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기준만 넘을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경쟁 학생들을 잘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. 못 맞추는 학생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들이 자동적으로 탈락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그런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만 있다 그러면 이런 대학들을 아무래도 학생들이 전년보다 조금 기준이 높아졌다고 하면 꺼리기도 할 거고 명목상 보이는 경쟁률도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실질적인 경쟁률도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들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들로 인한 실질 경쟁률의 하락도 있을 거다. 그러니까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맞추면 훨씬 유리해진다. 단 반대로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연대, 서강대, 뭐 외대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전 폐지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대학들처럼 완전히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좀 완화시킨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은 경쟁률이 아무래도 올라가겠죠. 올라가는 효과를 보일 거예요.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맞출 수 있는 확률 같은 것들 지원자들 중에서 완화됐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됐으니까 완화됐으니까 그리고 또 뭐
아니면 강화가 되었으니까 나한테 유리하겠다, 불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나 그냥 뭐 좀 안 좋아도 성적 안 좋아도 연대 써볼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 수능 어떤 기대 성적을 가지고 원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점, 이런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화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학 가기가 쉬워졌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거예요.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됐네, 폐지됐네, 이건 쉬워졌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,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학생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, 그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. 어떤 학생들 벌써부터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 그냥 수시 올인해도 될까요? 수능 안 하고 수능 좀 자신 없는데 수시 올인해도 될까요? 이런 질문들을 벌써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는 수시라는 건 사실 합격 가능성을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시를 끝까지 붙잡고 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. 근데 물론 뭐 수능이 너무 내신에 비해서 안 나오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들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, 어차피 내신 공부하는 거나 수능 공부하는 거나 고3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그러니까 너무 뭐 수시에 올인해야겠다, 나는 수능 수포자야, 나는 수능 이제 안 해,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눌게요. 안녕.